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정유정 사건 이후에 범인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쪽과 반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했습니다. 그런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론조사를 했더니 국민 90% 이상이 강력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. 가해자 신상 공개 요구가 빗발쳤지만 이미 재판에 넘겨진 후여서 불가능했고 국민적 공분은 더 커졌습니다. 만약에 범죄자가 사회를 돌아다닐 시에 모르잖아요. 뭐 진짜 흉악한 범죄자일 수도 있고. 그러니까 널리 오래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. 범죄 예방 효과와 실효성을 두고 찬반이 대립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전체 응답자 7,400여 명 가운데 96.3%가 기소 이후에도 신상 공개가 가능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. 강력 범죄자의 최근 사진, 이른바 머그샷은 95.5%가 범죄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고, 현재 살인, 강도, 강간 등 일부에 한정된 대상 범죄 범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4.3%가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.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강력 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권익위는 이번 설문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해 신상 공개 확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데 국민적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국회 법률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. 국민들의 공개 요구가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. 언제든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과 그리고 재범이 많다라는 사실에 있어서 미리 예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투영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. 시민분들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는 만큼 처벌의 수위와 함께 이 신상 공개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지금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. 네, 그리고 저는 생각해 볼 때 어떤 우리 국민분들의 어떤 분노 이런 것도 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이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네. 거죠. 이 흉악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네, 네. 그리고 그 범죄의 방법이나 수위가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공감대가 좀 형성되었다. 최근에 대통령께서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에게 또 신상공개 확대와 관련된 업무를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시일 이내에 이 사안을 좀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확정되면 몰라도 그 전에는 그건 안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?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지금 한간에는 한 3가지 정도의 네. 이론들이 이렇게 유력하게 떠오르고 세 있습니다. 가지 이론. 네. 네, 네. 첫 번째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수하자. 피고인의 상태에서 신상 공개가 되어버리면 자기 방어권이 위축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각종 증언이나 네. 또 증인들을 모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. 그래서 그런 억울한 분들을 위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는 입장. 네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론은 신상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 모든 재판은 공개주의입니다. 네, 네. 그러니까 네. 관심을 가지고 보면 재판의 피고인이 누군지 또 어떤 사건인지를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사실상의 신상 공개가 재판 공개주의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라는 이론이고요. 또 마지막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이론입니다. 네네. 이 이론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네. 신상 공개를 조금 딜레이시키고 네. 피고인이 이제 혐의를 부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상 공개를 하자라는 아주 중립적인 이론이 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저는 신상 공개에 대해서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서 이론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보입니다. 첫 번째는 처벌에 대한 강화가 좀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는 공개 기준이 좀 명확해야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. 네네. 그리고 특히 신상 공개에 대한 기준 자체가 좀 모호합니다.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잔인함에 대한 부분이 뭐 증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잔인함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네. 대한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. 지금 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체포를 하는 순간부터 신상 공개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네, 네. 왜 그렇게 하냐면요. 신상 공개를 함으로써 이제 국민들께서 이 신상이 공개된 분은
흉악범이다라는 네, 걸 네. 인식하고 네. 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신상이 공개되는구나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은 신상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. 가해자가 자신의 신상이 100%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대한 부작용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어차피 신상이 공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범죄가 더 극단으로 치닫을 수도 있습니다. 더 자극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 적용을 할지는 여러 해외 사례가 있고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요소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다만 말씀 주신 내용처럼 특강법과 같은 부분들을 좀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법은 가해자에게 처벌을 하는 부분 그리고 가해자의 네. 인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강조돼 있습니다. 피해자의 시선이나 피해자의 알 권리 그리고 배려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